이야, 여러분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대체 내란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냐? 12월 3일 이후로 5달째에 밤잠을 설치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나마 진짜 중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울고법에서 방금 전에 항복을 했다는 속보가 전해진 건데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6월 18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를 최소한 사법적으로 날리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젠 그래서 뭐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냐, 뭐 취소를 신청하냐, 뭐 고법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들의 성향은 어떠냐, 뭐 지금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기사 하나하나를 마음 졸이면서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고법 공보관 풀을 공개했습니다. 형사 7부 관련해서 지금 저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6월 18일로 변경했다는 거고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입장을 보는데 진짜 기가 막힌 게 이 대목이었습니다. 법원 내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로 견제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수진 이사가 이렇게 일침을 날린 겁니다. 국민이 무섭긴 한가 보구나. 아니, 외부의 간섭을 안 받는다면 왜 집행관 송달을 양쪽으로 보내고 2주 만에 그렇게 빠르게 기일을 잡은 거냐? 이렇게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법부가 또 다른 어떤 계략을 꿈꿀지는 계속 의심하고 단속하겠다, 가능한 모든 의심을 해볼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들도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조희대 대법관이 저지른 사법 쿠데타가 사라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사법개혁도 이대로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조희대는 뭐 조요도미 히데요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조희대키라든지 지금 별별 별명이 다 붙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 특히 사법의 역사에서도 가장 심각한 인간으로 기록에 남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계속 끊어서 안 됩니다. 특히 저들이 움직이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 저들이 말하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들의 힘. 이 덕분에 이틀 만에 청원이 100만 명을 넘고, 특히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현직 부장판사도 대놓고 지금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 아니다, 면전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그냥 이건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내부에서는 더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당연히 아니고요.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지금 볼모로 동원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조희대 너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라 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거나 혹은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고 이따위 짓을 저지른 건데, 당신들의 그 시건방진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앞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사과를 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대적인 사법부 개혁에 들어가야 된다. 특히 이번에 사법 쿠데타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수 유권자들이 지지 처리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걸 보여준 거죠. 오직 그 독성과 과대망상에 빠져서 이따위 짓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현직 부장판사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까지 소집하라고 압박을 해서 또 이렇게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 보시다시피 실시간으로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뼈저리 있게 가르쳐준 조희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입당 러시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조희대라고 적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 말고도 지금 또 다른 현직 판사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지금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논란이라고 또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에 그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내란을 저렇게 저지르면서 온 국민을 지금 5달 넘게 공포에 떨게 만든 윤석열보다 더 악랄하냐,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의 글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코트넷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린 겁니다. 제목은 이거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서 지 입맛대로 특정인 기소해버리고 법원이 거기에 따르면 누구든지 날릴 수 있는 세상이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성철 같은 인간이 여기에 그대로 올라타가지고 합리적인 척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조롱하고 국민 주권이 어떻게 침해당했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면서 보수적인 척, 합리적인 척 이따위 얘기를 평론이랍시고 떠들어대는 이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그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다시 돌아와서 일상조차 지금 제대로 못 누리고 5달 넘게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막 거리로 나가고 또 거리로 못 나가는 분들은 계속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기사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이건 당연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 내란을 계속 지속하자는 겁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국내질을 합니까? 그럼 이 글을 쓴 기자한테도 똑같은 잣대로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고 윤석열을 계속 지키자고 하는 뭐 한덕수가 됐든 뭐 이런 부류의 힘을 실으려고 한다. 김문수든 한덕수든 혹은 또 다른 내란 잔당 세력들한테 힘 보태려고 한다 라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제가 비판하면 그거 받아들일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논란이라면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를 통해 오히려 이 부장판사의 발언도 너무나 맞는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김규현 변호사도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렇게 직접 나섰습니다. 조이대 사법 쿠데타 국정조사, 탄핵, 고발 청원을 직접 올렸다는 건데요. 이거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고 해가지고 조이대 심판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지 5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즉각 개시하고 그리고 대법관 전부를 증인 소환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으로 국민 앞에 세우고 특히 재판 연구관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증인 소환하고 불법 부당한 지시의 존재 그리고 판결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공표하라 이겁니다. 만약 그리고 여기서 위법이 확인되면 즉시 대법원 전원과 사법부 관여자들을 탄핵소추하고 형사고발해라. 이런 당연한 요구에 저도 빠르게 동참했고요. 지금 3,600명을 넘겼습니다. 빨리 이것도 5만 명을 넘길 수 있도록 또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다들 동참 부탁드리고요. 저도 아무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법내란 세력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려다가 민심 앞에 굴복한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서 쭉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사이버 내란의 총력을 기울이겠죠. 그래서 심리전, 여론전, 인지전 여기에 맞설 전문가 집단 이미 준비를 마쳤고요. 제가 지금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확실하게 저들의 사이버 내란까지도 막아내겠습니다. 저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울 예정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지금 폭로를 해가지고 윤석열의 공작을 지적했는데요. 한마디로 용산과 국힘당 지도부가 느닷없이 한덕수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선에서 겪었던 과정들을 저렇게 정리한 건데 뭐 쉽게 말하자면 용산과 국힘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한덕수를 띄우고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아가려고 하면서 본인을 건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가 처음엔 만만하니까 김문수를 밀고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본인을 떨어뜨리려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폭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본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다. 그리고 김문수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다. 이러면서 살짝 까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 무상열차를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판 안 하냐? 김문수는 니들의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냐? 니들이 한 건 그럼 정당하다는 거냐? 나라를 망치고 당도 망치고 아예 한국 보수 진영도 망치려고 하냐? 라고 일갈을 날리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이미 망했어요. 보수의 종말이 온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의 지적처럼. 아무튼 그래서 니들은 이념 집단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다. 윤석열은 나라도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서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멍든 수준이 아니라 그냥 처참하게 지금 다 폭망해가지고 지금 그냥 산산조각이 났다고 볼 수 있고요. 5호 통제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뭐 슬퍼가지고 이제 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김재원 씨도 지금 절대 굴복하지 않을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김문수 측에 붙어 있는 게 김재원 씨인데 김문수를 국힘 지도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검증 후보 한덕수랑 무슨 1대1 단일화냐?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멋대로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김문수, 한덕수 이 단일화 관련한 잡음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 특히 지금 공수처에서도 지금 속도를 내서 최혜병 외압 의혹 관련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 윤석열 VIP 경로설 관련해서 공수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오동훈 공수처장, 야, 진짜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성과를 이번에 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힘을 보태자고 계속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덕수, 김문수 이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국힘이 어느 정도까지 분열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폭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홍준표 씨가 폭로하듯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물밑에서 벌어졌을 텐데, 이런 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저기 끝에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이준석 씨 애써 이렇게 낑기고 있는데, 시끄러 임마가 앞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